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돌출 눈썹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면 얼굴 수술 중에 쌍꺼풀, 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고 수술이 당연히 어디서 한다를 아시지만 눈썹뼈가 나온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정보도 적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번에 주제를 만들어 봤고요. 저는 이제 돌출 눈썹뼈를 수술을 계속 이제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눈썹뼈가 직접 집어넣는 수술을 하지 못한다면 뭐 이마를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코를 세운다든지 해서 상대적으로 눈썹뼈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실제 줄이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더 부조화 생겨서 또 빼러온다든지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출 눈썹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눈썹뼈가 이제 돌출된 분들이 제법 계신데 이유는 숨을 참는 어떤 습관이 폐에 있는 공기압이 그 전두동까지 계속 뻗치고 그게 계속 이제 숨을 참고 내성적이고 표현을 안 하는 이런 습관들이 계속 되다 보면 바깥에서는 인상을 쓰고 안에서는 압을 계속 밀어 넣어주면 눈썹뼈가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눈썹뼈가 돌출이 될 때 CT 단면에서 보면 두 가지 사례가 있을 건데요. 그 왼쪽에서 보이는 CT는 그 눈썹뼈의 뼈가 되게 굵습니다. 뼈를 갈아낼 정도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CT에서 보이는 것은 뼈는 되게 얇고 그 공간은 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CT 상황에서 봤을 때 눈썹뼈가 뼈가 되게 두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갈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갈아낼 때 물론 이마를 절개를 해서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깊이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칼에 하나씩 싹 베이듯이 이렇게 깎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깎여질 수도 있고 덜 깎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눈썹에 지그재그로 이제 절개를 한 다음에 그 신경을 조심해 가지고 여기 눈썹뼈를 다 노출시킨 다음에 그래봤자 뭐 한 1.5cm 길어봤자 2cm 정도 되거든요. 그 절개를 한 부분에서 수 장비를 가지고 뼈를 깎게 됩니다. 줄어든 눈썹뼈처럼 밋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썹뼈처럼 적당한 양을 깎게 되는 거죠. 남자는 눈썹뼈가 그래도 좀 있는 쪽으로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 눈썹뼈를 좀 더 덜 튀어나오게 그렇게 이제 조작을 해서 갈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술 방법은 CT상에서 눈썹뼈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한 4mm 이상, 한 7, 8mm 정도 되는 정도가 돼야지 깎을 수가 있고요. CT상에서 이만큼 되지 않는다면 밀어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을 돌출 눈썹뼈 절삭술이라고 하고요. 이마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눈썹뼈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삭제를 해준 게 훨씬 더 시간도 짧게 걸리고 회복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2, 3일 뒤에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빠른 회복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눈썹에서는 따로 봉합을 하지 않고 피부 본드 같은 것으로 붙이기 때문에 바로 세수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기게 되겠죠.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CT처럼 뼈가 너무 얇으면 이거 깎아낼 수가 없죠.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그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전두동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많아지고요. 전두동에 염증이 생겨버리면 그쪽을 막아야 되는 2차 수술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두동염이 안 생기도록 구멍을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만큼만 밀어넣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눈썹뼈로 하기가 너무 시야가 좁기 때문에 관상절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관상절개하는 것보다는 이마 헤어라인 쪽으로 절개를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면 훨씬 더 가깝게 눈썹뼈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 이 흉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수술 전과 수술 후가 보이시듯이 흉터가 거의 잘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는 없어지진 않지만 흉터보다 더 모발이 앞으로 나오도록 이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모발이 흉터가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남자분, 여자분들이라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마에 이제 뼈를 다 노출시켜서 눈썹뼈를 이 디귿자 모양으로 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점막이 잘 다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나서 이제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을. 이렇게 해서 닫기까지 총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환자분에 따라서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만 전신 마취를 통해서 이제 수술이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밀어넣는 분들은 우리가 숨 쉴 때 전두동이 약간 찢어져 있으면 이쪽에 이마에서 피부에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전두동 점막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혹시 조금 찢어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낫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환자분이 원래 전두동염이 있었다든지 손목 운동이 약하다 그러면 전두동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다 큰 후유증이 일어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두동을 밀어넣은 사례는 여기 보시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제 보이시겠죠. 특히 밀어넣은 것이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정면에서 보시면 좀 들어가 보인다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측면에서 이제 더 밀어넣었지만 코가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코를 좀 더 해주면 전두동이 더 들어가 보이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코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전두동을 넣고 나중에 코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썹뼈를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것도 수술을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은 온라인 상담으로 되지는 않고 실제 병원을 방문을 하셔서 CT를 찍어보고 이 절삭술이 돼야 될지 축소술이 돼야 될지가 구분이 되겠고요. 특히 돌출 눈썹뼈를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재수술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돌출 눈썹뼈를 수술하신 분이 너무 밋밋하게 깎였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 제가 눈썹뼈를 만들어준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눈썹뼈를 남자 눈썹뼈처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코에 제가 즐겨 쓰는 늑연골 입자, 초미세 늑입자를 가지고 주사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눈썹뼈를 새로 만들어주면 한 3주 정도 되면 연골이 굳습니다. 그렇게 된 모습이 이제 수술 전과 이제 수술 후 이렇게 모습 보시면 실제 많이 깎였던 재수술 환자도 눈썹뼈를 오히려 만들어줄 수 있는 사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눈썹뼈를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낼 수도 있다.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이 부분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이해하셨다면 좀 더 여러분들의 어떤 컴플렉스였다면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